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나레이터의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오른쪽 상단 점 3개 이모티콘을 눌러 속도 조절을 해주세요. 그럼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세상이 너무나 소름 끼치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힌 일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 결혼한 지 6년차 되는 남자이고 저에게는 9살 어린 아내가 있어요. 아내와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임신 시도를 몇 번이나 했지만 6년 동안 아이는 가지지 못했어요. 시험관에 인공수정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쉽지 않았지요. 아내 입에는 멍으로 시퍼렇게 변하니 저희는 그냥 아이 가지는 것을 포기하고 둘이서 잘 지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내와 전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원래 신혼초 때 작은 아파트를 구했는데 3개월 뒤에 아랫집에서 뉴스에 날 정도로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때 불 연기가 위로 타고 들어와 저희 집 전체가 그을리고 온 집안이 탄 냄새로 머리가 찌끈거릴 정도였어요. 벽에 배긴 냄새가 빠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집 벽지랑 장판 새로 할 때까지만 부모님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신혼집에서 아내 직장이 2시간 거리였는데 시댁에서는 아내 직장이 15분밖에 안 걸려서 아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만족했어요. 게다가 단독주택에 마당까지 있었고 아내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부모님이 1층을 쓰시고 저희는 2층을 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왕년에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하셨다가 한번 크게 망하셨어요. 그때 그나마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랑 엄마가 적금 들어놓은 걸로 저희 집 식구가 근근히 버텼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사업이 망해도 빚을 져서라도 돈을 펑펑 쓰고 후배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경조사 삼척을 핑계로 집에서 며칠씩 안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엄마는 거의 포기한 상태였고요. 자식들만 다 키우면 바로 이혼한다고 땅을 치고 매일같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졌어요. 저희 집 밑에 지하방이 있습니다. 그곳에 침대도 있고 엄마가 무슨 전쟁 대비한다고 이것저것 생수랑 뭘 많이 사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하방에 곰팡이도 쓸고 냄새도 나고 썩 쾌적하지 않으니 저희 집 식구들은 그곳에 잘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아버지께서 장롱에 있는 저희 돌반지를 팔아서 노름했다는 것을 엄마에게 들키고 크게 싸운 뒤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뭐 한두 벌 가출하는 게 아니니까 며칠 지나면 들어오시겠지 했는데 아니 일주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전 내심 걱정했지요. 어디 길거리에서 술 드시고 노숙하시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걱정도 잠시 아버지께서 지하방에서 발견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아내가 마침 회사 휴가라서 집에서 쉬고 있다가 잠깐 밖에 슈퍼에 나가려고 했는데 지하방에서 누군가 나와 대문 밖을 뛰쳐나가더랍니다. 화들짝 놀라서 누구야? 하고 아내는 소리쳤대요. 그 여자는 그냥 도망갔고요. 아내는 도둑이 들었구나 싶어서 핸드폰을 들고 경찰서에 전화를 하며 지하방에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진 거였지요. 아버님께서 여자 2명과 함께 그동안 거기서 노숙 아닌 노숙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자들은 아마 갈 곳 없고 주머니에 돈도 없으니까 아버지의 말에 따라 몰래 지하방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1층, 2층에 사람들이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지. 참 지하방 안에 또 계단을 짧게 내려가면 거의 원룸 형태의 작은 방이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가려면 자물쇠 여는 게 필요한데 그 열쇠를 아버지만 가지고 있으니 아버지 생각에는 저희가 그곳을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거였죠. 아니 그런데 어쩜 그렇게 생각이 짧은지 누가 봐도 들킬 행동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는지 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와이프가 그 광경을 보고 화들짝 놀라 소리 지르며 집을 나갔고
아버님은 며느리가 아내에게 이 사실을 고발할까봐 놀라서 며느리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지하실로 끌어내렸답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치며 며느리를 위협했나봐요. 너가 이 사실을 말하면 난 너를 가만히 안 둘 거다. 내 성격 알지 않았냐. 시아비 성격 들어온 거 익히 알고 있으니 어련히 알아서 처신해라. 난 오늘부로 지하방에서 나갈 테니 니만 입 싹 닫고 쥐죽은 듯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시아비는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후배를 데려다가 반드시 응징을 할 거다. 하면서 뭔 말도 안 되는 협박을 며느리에게 했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 어리고 순진하니 너무 무서워서 그걸로 일주일을 끙끙 앓은 거예요. 저에게 말도 못하고 얼굴 표정만 자꾸 굳어지고 엄청 두려웠겠죠. 그동안 시아버지가 저희 가족한테 보였던 폭력적 행동과 정말 나이값 못하는 짓거리들이 오버랩 되면서요. 그렇게 끙끙 앓다가 저희 가족이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니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결국 아내가 저와 엄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엄마는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해서 부둥켜 안고 울었고요. 저도 화가 나서 아버지를 정말 가만두기 싫었습니다. 아무리 내 아빠라고 해도 이건 아니었고 사남의 길을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여자들 좋아하고 술 먹고 실수하고 그러더니 결국 집안으로 몰래 여자까지 들이고 며느리한테 못할 짓을 하다니 어머니와 전 화가 단단히 났고요. 어머니는 이혼 준비를 해서 고소장을 쓰셨고요. 아버님에게 문자로 남기셨습니다. 이혼 소장 날아갈 테니 알아서 하라고요. 그리고 정말 아예 아버지와 연을 끊기 위해 저희는 대문 열쇠 키 전부 바꾸고 아버지가 담 타고 못 들어오시게 담벼락 위에 철조망 같은 것도 싹 다 설치하고 아예 아버지의 흔적을 집안에서 없애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내도 동참했고요. 아내는 좀 무서워했어요. 아버님이 자기한테 보복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요. 전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래도 무서워하는 아내를 위해 집 밖에 CCTV 설치하고 집 마당 쪽에도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렇게라도 하면 아버지가 무서워서 더 이상 저희 집에 찾아올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아내도 조금 안심하고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했고요. 어머니는 이혼소송 준비하시느라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입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밤낮으로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간병했고요. 거의 저녁 9시, 10시 이전까지는 집에 와이프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다 너무나 큰일이 터진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께서 이혼소송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몰래 집에 들어와서 여자들과 함께 그 짓거리 했다는 것을 며느리가 폭로했다는 것을 눈치챈 아버지는 복수를 준비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것인지 아버지께서는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마 대문 위쪽 그 높은 담을 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시간 와이프는 평화롭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그때 거실로 들어가 와이프 머리를 세게 내려친 뒤 거의 기절 상태로 만들어 지하방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실수한 게 마당에 CCTV만 달고 지하방 자물쇠를 바꿀 생각은 못했던 거였어요. 열쇠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차 했던 거였지요. 와이프는 안간힘을 쓰며 저항했고 끌려가는 도중에 마당에 있던 화분들이랑 정원 도구들을 전부 쓰러뜨렸어요. 전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병원에서 어머님 밥 챙겨드리고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지요. 아주 옅은 선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끔찍한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뻘뻘 흘린 채 깨어났는데 오금이 저리고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면서 갑자기 와이프가 걱정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고 너무 쎄하니까 핸드폰을 열어서 집 CCTV를 확인한 거였지요. 마당 CCTV와 대문 밖 카메라에서 아버님이 담을 넘어서 1층으로 들어간 모습과 1층에서 며느리를 질질 끌고 지하방으로 들어가고 와이프는 안간힘으로 쓰면서 안 내려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정원 도구들 다 쓰러뜨리고 그런 장면이 찍혀 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였습니다. 전 그걸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서 경찰에 전화해 당장 출동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차를 타고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집과 병원은 차를 타고 밟으면 5분도 안 걸릴 정도로 가까웠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경찰보다 제가 더 빨리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지하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미 안쪽에서 지하방 문을 무언가로 막아둔 상태였고 안에서는 와이프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써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고 결국 옆에 있던 벽돌을 가져와 지하방 반투명 유리를 깨고 안에 손을 넣어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펼쳐진 충격적 광경에 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에는 손이 밧줄로 결박되어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술에 취하신 건지 온몸이 벌개진 상태로 실 한 오락이 안 걸치고 지하방에 있던 물건들을 던지고 난장판을 피워놨어요.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엉엉 울었고 전 아버지에게 달려가 결국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아버지는 고함을 지르며 말하더라고요. 며느리 주제에 아주 고약하다고. 뭐 이딴 년이 집안에 들어오냐고.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버림받고 망가진 거 아니냐고. 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건데 하면서 소리 지르길래 제가 말했죠. 아버지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아버지는 아버지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가족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외도와 노름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화병 때문에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 먹으신 지 10년이 넘었고 전 아버지의 주먹 때문에 심리치료를 몇 년간 받아야 할 정도였다고요. 저희 가족 전부 아버지 때문에 지치고 또 지쳤어요. 엄마와 제가 기가 세고 절대 아버지에게 지는 사람이 아니니 이젠 제 와이프에게 화풀이 하시려고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하면서 화를 냈고 그때 경찰이 들이닥쳐 상황을 진정시키고 아버지를 연행해 갔습니다. 와이프는 결박된 손을 풀고 여경에게 의지해 경찰차를 타고 서로 가서 조사를 받고 심리 선생님과의 면담 후에 집으로 왔고요. 다행히 와이프 몸에는 큰 상처가 없었지만 조금만 1분만 늦었으면 술 마시고 실 한 오락이 안 걸쳤던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던 상황이었고요. 어머니는 쓰러져 있어서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고 결국 와이프와 전 고소를 진행했네요. 특수죄가 포함된 아버지께서는 구속되었고요. 와이프는 엉엉 울며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와이프에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마음을 조금 추스렸을 때 전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와이프에게 뒷단지거리를 했고 그래서 아버지 지금 구속되어 수사 중이다 라고요. 어머니는 그 사실을 듣자마자 분노를 참지 못하셨어요.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해 계속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결국엔 어머니는 집을 파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안 되겠다고. 이 집에 계속 살면 우리 며느리 불안에 시달리다가 이 애미보다 단명하겠다고. 이게 다 내 남편 관수 못한 내 잘못이니 집 팔아서 니네들 아파트 해주고 난 시골에 내려가 살랜다 하고 모든 걸 차포자기 하셨습니다. 결국 집을 팔았고 어머니는 마음을 추스리고 이젠 이런 꼴 보고 살기 싫다고 하며 여동생이 있는 강원도 한 동네로 내려가셨어요. 저희 부부는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덕에 조금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곳에서도 조금 불안에 시달렸지만 긴긴 심리치료 끝에 결국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저도 트라우마에 시달려 오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기도 했지만 신경 안정제와 약물 치료를 통해 조금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고요.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신 건지 반성문을 계속 작성하신다고 하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복역에서 사회에 나오려더라도 전 완전히 연을 끊고 살려고 합니다. 저한테만 상처 주는 건 어떻게든 참아보겠는데 사랑하는 내 와이프에게 이딴 짓을 저지른 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네요. 정말 외도하는 남자, 허세 있는 남자, 술 많이 마시는 남자는 절대로 만나지도 마시고 기피하세요. 전 그런 사람을 아버지로 만나 평생을 시달리다가 결혼하고 나서도 와이프에게까지 피해를 주었네요. 이런 일은 저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딴 거 고치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연을 끊어버리고 살길 바랍니다.
이번에 고소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들여서 몇 년간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 시대뿐만 아니라 제 또래에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그런 남자는 만나지도 마시고 상종도 하지 마시고 만나셨다면 미련 없이 떠나세요. 평생 발목 잡히고 결국엔 자식에게도 못할 짓입니다. 절 보세요.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네요. 속상한 마음 하소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